사실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아주 부정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의 개발 목표라고 할까요? 그리고 개발 컨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제 시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혀 계획 안 됐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9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통상 아시겠지만 윈도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9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수와 필요합니다. 이런 학문도 있는데요. 한번 페이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자 전도사업 부분에서요. 이런 앞선 기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BP라는 부서가 있고요. 일단 여기 김경윤 이사님 소개해 드리고요. 같은 경우는 일단 발표한 황미건 차장.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슈머 온라인이라고 해서요. 컨슈머와 온라인 부분을 띄워냈습니다. 마케팅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벤트 같은 거 있죠. 지금 저 뒤쪽에서 설명되어 있는 이벤트 같은 거 이쪽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경환 기자님이 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저 컨슈머 마케팅 인도 쪽 컨슈머 마케팅 이사님으로 같이 하고 있는 지난번에 민혁 페이퍼를 박지원 과장 인사네요. 여기서는 이제 품절료가 됩니다. 이번 달 말에 결혼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늘 유부녀가 아닌 마지막 행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윈도우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환성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분석이 있으신데 한 1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직접 진두지휘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책임자 그리고 두 분이 같이요 해주셨는데 김진희 씨, 예, 그리고 이현애 씨, 네, 두 분은 인턴입니다. 사실 아직도 대학생인데요. 지금 몇 개월 됐죠? 6개월 예, 6개월 동안 인턴 익스플로러 9 굉장히 진입돼서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분 MVP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특히 또 개인적으로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대단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윈도우 그리고 웹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윈도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10억 명 정도의 매일 윈도우 PC를 사용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의 PC 사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웹에 관련된 활동입니다. 특히 가정 사용자의 경우에는 약 57% 정도의 총 소비 시간을 인터넷이나 웹에 관련된 활동에 소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거의 많이 개선되기를 그리고 다음 버전이나 다음 제품이 나왔을 때는 많이 분명히 향상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 웹도 마찬가지로 이런 웹에 대한 기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웹을 보면요, 저희 MSN 프로그램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정적이죠. 정보를 받기를 원하고 정보를 찾기를 원하고 그런 쪽에 굉장히 익숙해진 웹에 기대가 있었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자기의 개인 미디어나 개인 콘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쪽에 대한 기대와 실질적인 활동이 많이 늘어나고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일본 청사에서도 일본 화되는 지진 사태 같은 걸 개인 유튜브나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이어졌죠. 그렇다면 과연 미래의 웹, 머지않아 이루어질 미래의 웹에서는 어떤 기대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주목할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베타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모바일 쪽에 가면 애플리케이션 시장 쪽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나갈 것인지 그 누가 되면 아직도 같이 공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안점은 결국 어플리케이션이 주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웹이 어떻게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듯한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점점 더 화려해집니다. 하드웨어 성능도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화려한 그래픽이나 이런 유치한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보다 빠르게 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 아주 근본적인 컨셉이 하나 다시 생각나게 됩니다. 바로 모델링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래서 제가 가장 전력을 볼게요. 나는 5살 일반 프로그램 일요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1박 2일 볼 것인지 아니면 남자의 자격을 볼 것인지 아니면 나는 5살 볼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나왔던 가수들이 부를 때요. 예를 들어서 김범수가 보고 싶다를 부르거나 박정희 씨가 꿈을 부르는 그 뒷배경 생각해요. 저는 생각납니다. 월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무대라는 게 있습니다. 무대의 역할은 그 앞에서 그 안에서 공연하는 사람을 인간하게 해주는 게 무대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봤을 때, 약간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밤에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전달하는 그 공연의 감동이지 그 무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보러 가는 거지 무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결국 저희들이 생각하는 브라우저의 경우는 그 브라우저 안에서 담긴 웹 서비스, 웹 콘텐츠가 가장 돋보여야 하는 겁니다. 뒷배경 없어져도 됩니다. 여러분들 좀 이따 제가 다시 뭔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답을 못하실 수도 있을 텐데, 웹 콘텐츠가 가장 빛나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저희들 생각하는 아주 근본적인 컨셉이 그렇지. 지금 현재도 웹에서는 굉장히 많은 좋은 양질의 화려한 그래픽이나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혹시 이런 좋은 양질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둔탁한 박스에 갇혀서 답답해 하고 있지 않은지 좀 반문하고 있어요. 이런 개발 배경과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나와서 작년 9월달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의 2배나 되는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번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하위 버전을 주는 바람에 테스트하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iTestLab.com이라는 사이트가 오픈했고요. 약 5,300만 번의 페이지를 키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 중에 베타 나시를 사용 중에 약 17,000번의 버그가 실제로 보고됐고 시험점에서 퀄리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잘 찍혀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HTML5나 CSS 3.0 같은 새로운 웹 표준에 대해서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과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약 이 과정 중에 6,000건의 테스트 케이스를 WCC에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통해서 베타와 아직 엄청 사용하신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데다 놓고 싶어 있었어. 내 방식이 있잖아. 나한테 익숙한 게 있잖아. 인터넷 쇼핑을 제가 진행하는데요. 그림이나 사진이 천천히 열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을 할 때마다 해킹과 같은 보안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은 악성 코드를 99%나 막아주는 정말 든든합니다. 게다가 웹사이트 방문 기록까지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 정말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드라마나 영화 자주 보는데요. 고화질로 보려고 할 때마다 동영상 끊김이 심해서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써보니까 플레이어를 따로 깔지 않아도 고화질로 끊김없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개발자 플랫폼 사업부의 헌ың원입니다. 되게 동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제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제품 시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한번 들으셔서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바뀐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집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뭐 아시다시피 네 가지 필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속도, 그리고 단순한 심플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표준을 지키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 필라로 되어 있고요. 이 하나하나씩 데모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아. 예,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제대로 이해되시지 않으실까. 아마 그때는 시간 관계상 충분히 이해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지금 이 화면은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그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해석을 해서 돔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레이아웃을 거치는 디스플레이를 만든 다음에 화면에다가 뿌려내는 이런 구조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11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이 11가지 단계 중에 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단계들을 개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이 각 단계들을 개선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동안 웹브라우저들이 자바스크립트 속도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차크라 엔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출시를 하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결과이고요. 지금 선스파이더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다른 브라우저들에 비교해서 가장 빠른 성적을 냈고요. 이거는 이따가 시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빨라질 수 있었던 건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OS에서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OS에서 끌어다 쓰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안에다가 내장을 시켜서 차크라 엔진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이 차크라 엔진이 듀얼 코어 엔진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GPU 가속인데요. 이 GPU 가속은 아시겠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된 기술입니다. 화면상의 웹페이지의 그래픽이라든지 비디오 그리고 텍스트 이런 다양한 화면상에 보여지는 모든 요소들을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속을 하고요. 이전까지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실 때 보면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어떤지를 꼭 보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그래픽 카드를 사고 나서도 웹브라우저에서는 그래픽 카드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낭비가 이렇게 안 쓰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GPU 가속을 통해서 더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시작 속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속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집니다.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터넷 익스플로러 9을 설치하면서 추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9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를 하시면 이전 버전에 깔았던 추가 기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도요. 그래서 했을 때 이렇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툴바들이 시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브라우저 좀 느리다고 싶으시면 추가 기능들 제거를 통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은 HTML 해석 부분입니다. 레이아웃을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위에 있는 그 부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8에서 웹페이지를 해석을 하는 그 시간이고요. 밑에 부분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 해석을 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 보라색으로 영역 처리가 된 부분이 도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도움이 뭐냐면 HTML 문서를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그거의 구조를 해석해가지고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바꿔주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해석하는 부분이 굉장히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줄여서 속도가 거의 여기 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줄여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 영역이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쪽이 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빨라져서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자바스크립트 쪽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선스파이더라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스파이더는 전반적인 자바스크립트 함수들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가 얼마나 잘 자바스크립트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고요. 이걸 키면은 굉장히 많은 자바스크립트 처리를 통해서 이게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98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거를 다른 브라우저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i6를 한번 깔아봤어요. 그래서 i6에서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직도 i6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다시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네, i6에서는 돌아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걸 하려니까 갑자기 잘 안 되는데 크롬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크롬 까나리 빌드고요. 가장 최근 버전이고 여기서 같은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4ms가 나왔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는 190 아까 8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98 정도.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구글에 견주어도 사진 다시 찍으실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나타가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192초 조금 더 빠르게 나왔네요. 왼쪽이 크롬이고 오른쪽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9에서 실행을 한 부분입니다. 네, 다 찍으셨나요? 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돌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GPU 가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GPU 가속에 대한 데모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 새로운 데모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웹에서 HTML만 가지고 플러그인 기술 없이 게임을 만든 사례입니다. HTML5의 그래픽 기능들을 이용을 하고요. 이 게임은 이렇게 날아오는 계란을 잡아서 밑에 집어넣는 게임입니다.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이게 3단계의 게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음에는 뭐 유리창도 닦고 막 하여튼 되게 훈련을 많이 하는 게임인데요. 지금 보시면 되게 쾌적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기능을 하드웨어 가속을 끄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옵션에 고급으로 들어가시면 하드웨어 렌더링 대신에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다시 닫았다가 다시 그 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드웨어 가속을 껐더니 굉장히 그 똑같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느려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래픽 요소들이 많아지고 전체 화면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 가속 속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너무 느려서 일단은 다시 하드웨어 가속을 키워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를 개선하는 부분, 시작 속도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작 속도를 예를 들면 툴바나 어떤 브라우저 플러그인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브라우저 시작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임시로 만든 그 추가 기능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검색 이렇게 추가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해서 검색 속도를 높입니다. 추가 기능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 기능이 1.5초가 걸린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쉽게 이걸 클릭을 해서 이 기능을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제 기준이 0.2초로 되어 있고요. 0.2초가 넘을 경우에만 저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지죠. 0.2초가 그 0.2초보다 이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착한 플러그인이죠. 그래서 0.2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라우저가 0.2초 이상 느려지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이용을 한 데모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네이버에서 구현했던 사례인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의 디지털 뉴스 아카이브라는 서비스가 기존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HTML5가 아니라 플래시로 구현을 한 사례인데요. 플래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한 사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나 이런 부분이 반응 속도 약간 느린 듯한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는 거를 눈으로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HTML5를 이용해가지고 구현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꾸 이 창이 뜨니까 신경 쓰이고 이렇게. 예, 지금 보시는 이거는 HTML5를 이용해서 랩.naver.com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똑같은 서비스인데 이런 다양한 기능들, 그래픽 기능들도 적용이 되고 웹페이지에 있는 이 이미지들도 굉장히 가볍게 재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HTML만 가지고도 이제는 구현이 가능하고 그게 HTML9의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해서 가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네이버만 보여주면 좀 섭섭하겠죠. 다음 사례인데요. 다음 같은 경우에 로드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로드뷰의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플래시로 되어 있던 서비스를 HTML5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사연이 있는데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안드로이드 향의 어떤 HTML5 서비스를 먼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HTML5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HTML 표준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다른 브라우저 HTML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가속이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동영상들을 맵 위에 뿌려서 재생을 하더라도 느려지지 않고 빠르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같은 경우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 광고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광고 모델로 개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된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판도라에서 그 동영상 콘텐츠들이 HD급의 동영상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HD급의 콘텐츠들을 기존에는 이제 플래시 플러그인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구현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HTML5를 이용해가지고 비디오 태그로 구현을 하셨고 굉장히 고해상도의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끊김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재생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이런 판도라 같은 비디오 서비스에서도 HTML5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HTML5를 지원하는 브라우저에서 플러그인 기술 없이 지원을 하는 것들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속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심플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번에 사내 데모를 위해서 제가 버추얼 머신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6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굉장히 반갑다기보다는 네, 좀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위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버튼들도 많이 정리가 됐고 상단의 영역도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조금 잘렸는데요. 버튼 같은 것들도